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는 참으로 특별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여 년간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생사를 넘나드는 임무를 수행했던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 북한의 국가보위부에서 활동하며 난파 간첩들을 색출하고 체포하는 일을 담당했던 탈북민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대한민국의 북파공작원으로서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북한 땅을 밟았던 전직 특수요원입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0년간 대한민국 육군에서 복무하며 조국을 지켜온 여성 군인까지 세 사람의 만남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분단의 현실 속에서 벌어진 치열한 정보전의 실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특수부대의 세계, 그리고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던 이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만난 곳은 평택국제대학교 스튜디오였습니다. 과거라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만남이 가능해진 것은 시대가 변했고, 이제는 과거의 적이었던 사람들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평화를 꿈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군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파공작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 중에 시작되어 1972년 7월 남북 공동성명까지 이어진 북파공작원 제도는 우리나라 군사사의 가장 비밀스러운 페이지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51년부터 1994년까지 총 1만 3천여 명의 북파공작원이 양성되었습니다. 이 중 무려 7,987명이 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생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죽음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1951년부터 1972년까지만 계산해도 7,726명이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북파공작원들은 계급도 군번도 없었습니다. 적에게 잡혔을 때 소속 부대나 임무의 중요성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임무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예 계급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없는 사람이 되어 북한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적 생포 및 사살, 적군 진지, 주요 시설물 폭파, 적지에서 각종 테러를 통한 사회 혼란 야기, 첩보 수집, 첩보망 구축 등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남한에 있던 지리산 빨치산처럼 북한의 후방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양성되었던 것입니다. 북파공작원들의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반적인 군사훈련과는 차원이 다른 극한의 훈련이었죠. 먼저 독도법 훈련입니다. 지도를 통째로 외워서 머릿속에 저장한 뒤 실제 지형에서 그 기억만으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북파공작원은 어떤 종류의 서류도 지참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암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지도만이 아니라 작전계획, 연락처, 암호 등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했습니다. 구보 훈련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시작하는데 군견을 풀어서 추격시키며 구보를 했습니다. 북한 지형의 과반수가 산악지대임을 고려한 훈련이었죠. 쫓아오는 군견을 따돌리며 험준한 산길을 달려야 하는 극한의 체력 훈련이었습니다. 격투 훈련에서는 상대방을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제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적지에서 들키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음 없이 적을 제거하는 기술이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사격 훈련도 특별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조준해서 사격하는 기술을 익혔던 것입니다. 야간 작전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생존기술 훈련이었습니다. 병을 깨뜨려 나온 유리 조각으로 이발과 면도를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적지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심지어 현지인으로 위장할 수 있어야 하는 북파공작원들에게는
이런 극한의 기술도 필수였던 것입니다. 라디오 통신 헛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북파공작원의 유일한 연락수단이 라디오였는데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칩을 탈취당할 경우 정체가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원시적이지만 안전한 라디오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대화에 참여한 전직 북파공작원은 당시의 참혹한 현실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희는 휴가도 없고 외출 외박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훈련할 때는 구타가 통용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생활은 북한군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욱 혹독했습니다.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 오직 임무 수행 능력 향상에만 매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 살상병기로 훈련받았지만 정작 사회에 나와서는 그 능력을 활용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회는 이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이들이 가진 기술은 평상시에는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전역 후 프랑스 외인 부대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참가한 북파공작원도 동지와 함께 프랑스 외인 부대에 가기로 약속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고 그 친구는 지금도 프랑스에서 5년 복무를 마치고 영주권을 받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조국을 위해 바쳤지만 정작 사회에서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없었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국가보위성은 절대 권력기관입니다. 현재 국가보위성으로 불리는 이 조직은 9만에서 10만 명의 인원을 보유한 거대한 감시체계입니다. 이는 북한 전체 인구의 0.4%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보위부의 역사는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 정권 수립 전부터 존재했던 이 조직은 여러 차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1948년 국가정치보위부로 시작해서 1982년 국가보위부, 1993년 국가안전보위부, 그리고 2016년 현재의 국가보위성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첫째, 김씨 일가에 대한 비방사건 수사 및 정치범수용소 관리입니다. 둘째, 반국가 행위자 및 대간첩 수사를 담당합니다. 셋째, 공항과 항만 등의 출입 통제 및 수출입품 검사와 밀수 단속을 합니다. 넷째, 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 활동을 벌입니다. 다섯째, 호위사령부와 협조해서 김정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호위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이들은 어떤 법적 절차 없이도 체포하여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거나 사형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법적 기관인 것입니다. 오늘 대화에 참여한 북한 보위부 출신자는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이 간첩들을 많이 들여보낸다고 교육받았습니다. 특히 80년대, 90년대에 많이 온다고 했죠. 보위부의 핵심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난파 간첩들을 색출하고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오늘 같은 자리에서 북한에 침투하는 자와 그들을 잡는 자가 한국 땅에서 마주 앉아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보위부 출신자가 북파공작원과 처음 만났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아, 무슨 방법 같이 하고 지금 기억을 지금 되살리고 있었거든요. 약간 제가 좀 흔한 얼굴입니다. 라고 말하며 혹시 과거에 마주쳤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내에서는 난파 공작원들과 보위부 요원들 사이에 일종의 교육적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위부에서는 난파 공작원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교육도 받으며 그들과의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조선인민군을 제외한 모든 기관과 기업, 심지어 리 단위 행정구역까지 보위부원을 파견해 완벽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체제의 핵심 통제 시스템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외까지 뻗어나간 감시망입니다. 탈북자들이 많은 중국 동북 삼성과 동남아시아에도 보위성 요원들이 암암리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외화벌이 노동자 감시, 탈북자 색출,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나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활동 방해입니다.
중국 만주 지역이나 베트남에 파견된 보위부 요원들에게 걸리면 거의 100% 납북의 위험이 따른다고 합니다. 당연히 불법이지만 중국 정부도 딱히 이를 제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20년간 군복무를 마친 여성 교수의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을 줍니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청춘의 가장 소중한 시간. 20년을 온전히 조국을 위해 바친 그녀의 증언은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대우가 부족하더라도 나는 나의 절과 목숨과 나의 인생을 바쳐서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특별한 사명감이 없다면 이 군복무는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 군복무 의무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20년간 복무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지와 신념이 필요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녀가 군복무를 시작한 1998년은 지금보다 여성,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처우가 훨씬 열악했던 시기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유롭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래 친구들이 대학에 가고 연애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그녀는 군복을 입고 조국 수호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사명감으로 그 길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전방과 후방을 오가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전전방이라 저는 표현을 하는데 저 전후방 각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육군으로 근무하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군인의 삶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저로 가면 저로 가고 모 군인은 어쩔 수 없죠. 그녀의 말처럼 군인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일반 직장 생활과는 전혀 다른 군 생활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그녀는 현재 평생 이어지는 군인으로서의 연장선상에서 대학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군이 군에 이렇게 몸을 담았다는 것은 일반 직장 생활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 평생 간직해야 되는 어떤 군 직업이 아니에요. 군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군배들, 그 다음에 군에 필요한 인재를 좀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인터뷰에 참가한 북파공작원 출신 특임 교수도 16년간 체육관을 운영했다는 점입니다. 이들 두 사람 모두 전역 후에도 후배들을 지도하고 양성하는 일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제 그 체육관을 오랜 시간 한 16년 정도 그 체육관을 운영을 하다 보니 제자들을 이제 그 육성을 하고 좋은 곳을 어떻게 보내지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었고 이런 공통된 경험이 두 사람을 평택국제대학교로 이끌었고 현재 함께 후배들을 지도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특수부대들이 전례 없는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방영된 채널어의 강철부대를 통해 육군 특전사 707특임단, 해군 UDT, SSU, 해병대, 수색대, SDT 등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파급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특수부대들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이들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군 UDT 출신들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팀워크와 능력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0년 유튜브 최대 흥행 콘텐츠였던 가짜 사나이에서 UDT 출신 교관들이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이 이런 관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솔로지오기에 출연한 덱스를 비롯해 UDT 출신 연예인들의 활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들의 매력적인 모습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UDT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 특수부대 학원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해군 출신들이 강철부대에서 우승하고 덱스 등 UDT 출신 방송인이 주목을 받으면서 특수전사령부 등 육군 특수부대 지망생의 절반 정도가 해군 지망생으로 빠졌다. 이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특수부대 하면 육군 특전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해군 UDT가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특수부대 입대를 위한 전문 학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스포츠센터에서는 미래의 특수부대 요원을 꿈꾸는 청년들이 영하 12도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혹독한 체력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앵그리 프로그 대표는 특수부대 관련 매스컴 노출이 잦아진 이후 수강생이 3-4배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이 학원에서는 특수부대 입대를 위한 체력 평가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지도합니다. 팔굽혀펴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는 1.5초 간격의 신호음에 맞춰 정확한 자세로 수행해야 하고 3km 달리기, 부상자 운반, 수영 등 다양한 종목을 훈련합니다. 충남 세종에서 온 이재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왜소한 체구가 콤플렉스였는데 UDT 군인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도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훈련 도중 체력이 한계에 다다라도 정신력으로 버텨내는 힘을 기르고 싶다. 겨울방학을 이용해 훈련에 매진 중인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군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최건 군은 같은 반 학생 중 25% 정도가 특수부대 입대를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원자가 순수한 애국심이나 도전 정신으로 특수부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부대 복무 경험을 지원 요건으로 하는 소방공무원, 경찰 특공대 등의 특채를 노리며 스펙을 위해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 특수부대 출신 강사는 부대 동기 가운데 70%는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업난 시대에 특수부대 경력이 하나의 중요한 스펙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병무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실기 전형의 세부 기준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오늘 대화에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특수부대원들의 화려한 피지컬 시범을 보며 좋아하는 모습을 본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총을 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기용이잖아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특수부대의 진짜 실력은 근육질 몸매나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은밀한 침투, 정확한 사격, 순간 판단력, 상황 적응력 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북한이 자주 보여주는 벽돌 깨기, 철판 부러뜨리기, 몸에 차를 올리고 버티기 같은 시범들은 대부분 선전용입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북파공작원 출신자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상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특수부대 전사들은 북과의 전쟁이 도발됐을 때 절대 밀리지 않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20년 군복무한 여성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투력에 대한 육체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가장 강해야 되는 것은 정신력이 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면 뛰어난 피지컬보다는 불굴의 정신력이 승부를 갈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동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 임무 완수에 대한 책임감 등이 진정한 전투력의 핵심입니다. 오늘 대화에서도 이런 점이 여러 번 강조되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감과 정신력이라는 것이 세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탈북민은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찬물을 꼈는 것 같은데 저는 저격부대가 제일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아무리 체격 훈련을 했다 너베 때 총알 맞으면 나가지 않을까요? 정말 냉정하고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아무리 강한 체력과 격투 실력을 가져도 정확한 사격 한 발에는 당할 수 없습니다. 강철부대에 출연했던 이동규 씨의 사격 실력을 보고도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사격을 잘했죠. 총을 잘 쐈어. 그분이 왕이다. 왜냐면 아무리 체력 좋아봐도 총알 한 방이면 끝입니다. 북파 공작원들의 존재는 오랫동안 철저히 부정되었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근무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말 그대로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2002년에 이르러서야 법원에서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인정하는 최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야 비로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국가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들끼리 모이는 것조차 정보당국에서 규제하고 감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 오히려 의심받고 감시받는 역설적인 현실이었죠. 오늘 인터뷰에 참가한 북파공작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태동에서 2008년도의 단체로서의 국가에서 이제 그 인정을 한 거죠. 국가보훈단체로서의 인정을 해준 건데 그 전에는 저희들끼리 이렇게 3-5명 모여서 하는 그 자체도 정보당국에서 규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정도의 어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북파공작원들이 전역할 때는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대를 할 때 교육을 합니다. 담뱃값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는 그런 교육을 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안 교육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안 이런 각서를 쓰고 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발설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밝혀지지 않은 동지들이 수면에 올라오지 않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많은 전우들이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보안에 대한 그 다음에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이 크죠. 수십 년간 철저한 보안 교육을 받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숨기며 살아온 이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는 시대가 되었지만 오랜 습관과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평가받고 후세에 올바르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언과 기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미국의 경우 군복만 입어도 사회적 존경을 받고 각종 혜택과 우대를 받습니다. 식당에서 할인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취업할 때도 군 경력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군 복무를 2년 허송세월로 여기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북파공작원과 같은 특수임무 수행자들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존재 자체가 부정되었던 만큼 사회복귀 후의 지원 체계도 미흡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일부 특수부대원들은 전역 후 외국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참가한 북파공작원의 증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약속한 동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역을 나가면 우리는 다시 프랑스 외인 부대에 다시 들어가자. 그랬는데 저는 다른 길을 선택을 했고 나와서 지금은 약속을 어긴 거죠. 그 친구는 지금 5년 복무를 하고 그 프랑스에서 지금 영주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사들이 정작 조국에서는 대우받지 못해 외국으로 떠나야 하는 현실,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대화에 참가한 북파공작원은 전역 후 16년간 체육관을 운영하며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관을 오랜 시간 한 16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 제자들을 육성하고 좋은 곳으로 어떻게 보내줄지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러던 중에 공성택 교수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현재는 평택국제대학교에서 특임교수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가에서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길을 개척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택국제대학교 안보클러스터 학부는 정말 특별한 교육기관입니다. 다른 대학의 군사학과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 해군, 공군과 모두 협약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군사학과 다른 대학의 군사학과는 다르게 저희는 육해공군이 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육해공군 교수님들이 다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특전사도 계시고, 이는 정말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각 군의 전문가들이 직접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지도가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와서 저는 해병대를 갈래요라고 했는데 교수님들이 많이 군 생활을 하셨으니까 너는 해병대보다는 이런 분야에 더 관심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가더라고요. 오랜 군 경험을 가진 교수들의 안목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진로를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입시 상담이나 진로 지도와는 차원이 다른 전문적인 멘토링입니다. 현재 이 대학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수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전사 출신, 북파공작원 출신, 20년 복무, 경력자 등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인터뷰에 참가한 세 분처럼 실제 현장에서 뛰었던 분들이 직접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책으로만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학의 혜택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안상 공개하지 않았지만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혜택은 제가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TV에서만 이렇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 체계는 군사 분야를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교육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육 시스템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대학의 교육 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원했던 진로와 교수들의 조언을 들은 후 실제로 선택한 진로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더 만족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교수들의 해안 덕분일 것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성격, 능력, 적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죠. 세 분 모두 현재 교육에 종사하며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20년 군복무를 마친 여성 교수는 미래에 대한 포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저도 같은 마음으로 국제대학교, 우리 이제 안보 클러스터 학부 나오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길러지는 우리 인재 그분들이 군인이 되어서 가장 강한 군, 국가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게 제가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진정한 교육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지킬 인재를 기르겠다는 사명감이 담겨 있습니다. 북파공작원 출신 특임 교수도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저 또한 저희가 이제 단체가 태동한 지 이제 약 2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 역할이나마 좀 더 단체가 발전을 하는데 좀 기여를 좀 하고 싶고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발전을 통해 숨겨진 영웅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저희가 사실상 이렇게 좀 운동도 좋아하고 하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상 엘리트 체육관인 이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와서 우리 교수님 아이들 이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자원을 좀 확보하는데 조금 더 저 또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세 분이 현재 같은 공간에서 협력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파공작원의 실전 경험, 20년 군복무자의 체계적 군사 지식, 그리고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조국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20년 군복무를 마친 교수의 말처럼 가식은 얼마 못 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명감과 조국에 대한 사랑 없이는 이런 길을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북파공작원으로 생사를 넘나들며
20년간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키며 또 적으로 여겨졌던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온 이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땅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여성 교수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남학생들, 대부분의 여학생들 군에 안 가고 싶잖아요. 안 가고 싶고 어떻게든 빼고 싶고 막 거기 가면 진짜 여기 죽을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이 학생들은 군대를 가겠다라고 해서 오는 학생들인 거예요. 누군가가 불러주는 거죠.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 정말 그렇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명을 따른 것입니다. 조국의 부름에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이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이 묻혀 있습니다. 북파공작원으로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분들, 20년간 묵묵히 조국을 지켜온 여성군인, 그리고 체제의 한계를 깨닫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까지 이 모든 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하늘 아래에서 평화를 꿈꾸는 같은 민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총을 겨누고 서로를 감시하던 시대를 넘어서 함께 앉아 대화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록 분단의 현실은 여전하지만 이런 만남들이 언젠가 진정한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이야기가 아니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를 향한 염원을 담은 소중한 증언이었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져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평택국제대학교에서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정말 행복한 학생들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와 현실을 직접 경험한 스승들로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입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특수부대의 세계, 그 속에서 묵묵히 조국을 지켜온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애국심은 거창한 구호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조국과 동포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것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숨은 영웅들이 더 많이 알려져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 내용은 실제 인터뷰 내용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련자들의 명예와 보안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하였습니다. 모든 출연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